아버지의 낡은 자전거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쌓인 날에도, 살을 애는 바람이 부는 날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편한 버스를 두고 그 힘든 자전거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왜 자전거가 고장난 날에도 새 자전거를 사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밟았던 것은 단순한 자전거의 페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 가족의 하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 담벼락 아래에는 늘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쇠로 된 짐바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안장은 낡아 갈라졌고 손잡이에는 검은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움직일 때마다 체인에서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이면 타이어를 손으로 눌러보셨고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셨고 기름 묻은 헝겊으로 체인을 닦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낡았는데 왜 새 자전거를 사지 않으실까? 하지만 그 질문을 아버지께 직접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자전거 뒷바퀴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얼어붙은 손으로 바퀴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자전거는 그만 버려요. 새 것으로 하나 삽시다. 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잘 굴러가는데 뭘? 하지만 어린 내가 보기에도 그 자전거는 더 이상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소리가 났고 페달은 자꾸 헛돌았고 언덕에서는 금방이라도 멈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고쳐 다시 타셨습니다.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새 자전거를 살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늘 아까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타고 참 많은 것을 실어 날랐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무거운 공구 가방, 시장에서 산 쌀과 연탄, 어머니가 부탁한 반찬거리, 그리고 가끔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린 나까지 나는 아버지의 자전거 짐바지에 앉아 두 손으로 아버지의 허리를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는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앞을 가리고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도 내가 힘들까봐 물으셨습니다. 엉덩이 안 아프냐? 정작 숨이 차고 힘든 사람은 아버지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젖은 길 위에서 바퀴가 미끄러졌고 자전거에 실려있던 시장 봉투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바지는 찢어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나는 놀라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무릎보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달걀을 살피셨습니다. 다 깨졌네. 내일 아침에 애들 먹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픈 무릎을 참으며 깨지지 않은 달걀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의 상처보다 몇 알의 달걀을 더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버스 타고 다녀요? 오늘처럼 또 다치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버스비라도 아껴야지. 이번 달에 애 학원비도 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방문 뒤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새 자전거를 사지 않았는지, 왜 추운 겨울에도 버스를 타지 않았는지, 왜 비를 맞으면서도 매일 자전거의 페달을 밟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아까웠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쓰는 돈보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더 아까워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나는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이제는 버스를 타시라는 말도,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가 멋지다고 말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었고, 가정을 꾸렸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낡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굽은 등에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전거 벨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따르릉.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소리, 시장 봉투를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오던 소리, 늦은 밤에도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던 소리,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달려가 아버지의 자전거를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고향집 창고 한편에는 아버지의 자전거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어의 바람은 모두 빠지고 체인은 붉게 녹슬고 안장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낡은 자전거를 아직도 왜 가지고 있니? 하지만 나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자전거에는 아버지가 살아온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벗겨진 페인트에는 비바람을 견뎌낸 날들이 담겨 있었고, 닳아버린 페달에는 가족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 남아 있었고, 낡은 짐바지에는 우리 형제들의 어린 시절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끼니를 싣고, 우리의 학비를 싣고, 우리의 꿈을 싣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평생 페달을 밟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자전거가 낡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등이 점점 굽어갈수록 우리는 더 높고 먼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길을 걷다가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보신다면 잠시 걸음을 멈춰 보십시오. 그 자전거 위에도 한 가족의 삶을 짊어지고 말없이 페달을 밟았던 아버지가 계셨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낡은 자전거였지만 아버지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수레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짐바지에 나를 태우고 힘겨운 언덕을 오르시던 아버지. 힘드냐고 묻는 내게 괜찮다며 웃어주시던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힘들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을. 오늘도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울 방송입니다.